조명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등 터널 관련 시설이 터널 안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이 자영업자들의 경기 불황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비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확한 사업 모델을 갖추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미술관이 설치되면서 이색적인 공간으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남해고속도로 창원 터널 안에서 난 8중 추돌 사고로 터널 안 안전 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관련 시설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한 대낮, 터널로 들어가자 급격한 밝기 차이로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자동차 유리창에 햇빛 차단 코팅을 짙게 했을 땐 시야 상실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 터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속력도 확 줄이게 되고. 터널 출구가 가까워지자 급제동하며 속력을 줄이는 차들이 눈에 띕니다. 출구 코앞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히 속력을 줄이는 겁니다. 이 터널의 경우 출구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속력을 줄이면서 터널 안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시야 상실이나 앞선 차량의 순간적인 감속으로 부분적으로 차가 막히는 이른바 유령 정체가 생깁니다. 때문에 터널 출입구는 조명을 바깥에 버금가게 밝게 하고 밤낮이나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터널 내의 교통 상황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구 쪽에 교통정보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또 터널 주변에서는 급정거를 유발하는 순간 과속 단속보다는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구간 단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9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끼리 힘을 모아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요가 학원. 보통의 요가 학원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가 학원 7곳이 뜻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철학과 명상, 운동 생리학 등 요가 전문가들이 조합을 만든 건 지난 2013년. 이 분야 프랜차이즈에 맞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공동 마케팅을 하고 각자 전문성을 살려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수 있었고 그 프로그램들을 또 요가 수업에 적용을 함으로 해서 대부분의 요가 센터들이 조금 더 회원이 많아졌다는 걸로.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임의용 소상공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비싼 장비도 정부 지원을 받아 구입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또 피부나 두피 관리 등 분야별 직원 교류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해와 진해에서 5명이 참여했는데 부산과 밀양 등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공동 브랜드로 가니까 제품력이 더 좋아져도 가격은 더 다운될 수 있고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지 3년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협력과 공동사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이 마냥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조합 설립 뒤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손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만들어진 이 조합은 설립 직후 운영을 접었습니다. 각종 지원금 공모에서 떨어지고 조합원 간 협력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또 자기 일이 우선이지 조합에서 자기가 시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분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설립 1년 된 또 다른 조합도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영세하다 보니
출자금 등 자본은 부족하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어서입니다. 같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넉넉히 하나니까 좀. 지난해 나온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경남의 협동조합 가운데 10곳 가운데 7곳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폐업을 했거나 사업 시작을 못한 겁니다. 경남의 일반 협동조합은 315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생력을 갖춘 조합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고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합의된 방향으로의 어떤 그 사업적 전개 이런 게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그렇지 않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소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준비할 때 관계기관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조합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조합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활기를 잃은 전통시장이 여러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장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고객들을 위한 미술관이 생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펼쳐진 청과물 시장. 한 건물 2층에 올라가니 색다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작은 미술관입니다. 캔버스에는 검붉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푸른색과 붉은색, 아크릴 물감의 거친 색감이 황량하면서도 쓸쓸한 겨울 마산항 분위기를 전합니다. 서울이 고향인 작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미술관에 머물며 낯선 장소인 창원의 풍경을 화폭에 그려냈습니다. 어시장과 항구 지역의 삶의 현장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다루지 않던 그림의 주제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를 시장에서 보내는 상인들에게도 그림은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또 좀 친근하게 예를 들어 시장에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나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작가하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장을 보러 왔다 소문을 듣고 미술관에 들린 손님들도 화폭에 담긴 장터 풍경에 금세 빠져듭니다. 문화 공간이라든지 참 접하기 힘든데 가까운 시장 내에 이런 작품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참 좋고 신선하고. 전통시장이 예술이라는 옷을 입으며 활력을 찾기 위한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 기한 하루 전인 어제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에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말레이시아에서 2,876억 원 규모의 전동차를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말레이시아의 공기업이 발주한 무인 전동차 232량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는 올 들어 필리핀과 뉴질랜드, 터키에 이은 네 번째 해외 수주로 넉 달여 동안 모두 1조 3,6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당초 약속했던 분담금을 내지 않아 중단됐던 마산 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 공사가 이르면 오는 8월쯤 재개될 전망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경상남도가 최근 추경 3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내년까지 미지급 분담금 210억 원을 지급하고 창원시도 다음 달 자녀 분담금 10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는 8월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규모 추가 인력 축소를 비롯해 임금 동결과 삭감, 선박 건조대 잠정 폐쇄 등이 담긴 추가 자구책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방산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구 계획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는 23일 조선산업의 고충을 듣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우조선 노조간담회와 협력사 대표단, 경영진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남 지역 조선 관련 수출액이 급감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부문의 1분기 수출은 4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계장비와 1차 금속도 부진해 경남의 전체 수출액은 1분기 99억 달러로 27%를 감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식품 수입 통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식약처 공무원 45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100여만 원,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